제1부 땅속의 심연과 모성. 대지의 자생을 가두는 조급한 관행의 오류. 지금 손에 든 토마토 모종을 밭의 표면과 수평으로 똑바로 심으려 하신다면 당장 그 손길을 거두셔야 합니다. 그것은 토마토가 지닌 폭발적인 자생의 잠재력을 인간의 얕은 지혜로 가두는 일입니다. 나아가 인위적인 영양제와 화학 처방에 의존하게 만드는 조급한 관행의 오류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려 할 때마다 언제나 식물을 나약한 가축으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유럽의 선진 생태 농법이 증명한 토마토 식재의 정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지상부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의 생태 구조를 설계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비료의 단맛에 길들여진 식물은 작은 가뭄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반면 대지의 심연과 스스로 연대하는 법을 배운 식물은 그 어떤 기후의 폭풍우 앞에서도 유연합니다. 그 위대한 자생의 과학을 여기 충청남도 태안 가로림만의 푸른 숨결이 살아 숨쉬는 가로림 1959의 일항 위에 펼쳐냅니다. 좋은 모종을 선별하는 안목과 생리적 격식. 대지 위의 기적을 구현하기 전 우리는 모종을 마주하는 안목부터 새로이 정립해야 합니다. 관행의 시장에서 흔히 행해지는 가장 큰 오류는 인간의 미적 기준에만 치우쳐 작고 화려하며 꽃이 성급하게 피어난 모종을 우량한 것이라 착각하는 조급함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만 매달리는 시선은 늘 식물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철학하는 농부의 눈은 그 화려한 위장에 현혹되지 않고 생명의 가장 순수한 본질을 조용히 관통합니다. 진정으로 강인한 대지의 전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거칠애를 걷어낸 식물학적 골격을 보아야 합니다. 모종의 키는 25에서 30cm 내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줄기의 굵기는 마치 청춘의 고든 기상처럼 지름이 0.5cm 이상 단단하게 차올라야 합니다.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인 절간은 흐트러짐 없이 촘촘해야 마땅합니다. 이 간격이 넓고 느슨하게 자란 모종은 질소질 비료의 과다한 투입으로 몸집만 부풀린 웃자람의 전형입니다. 외형만 비대해진 식물은 노지의 거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슬프게 꺾이고 맙니다. 잎의 색을 살필 때도 정성 어린 응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짙은 검은빛에 가까운 초록색은 인위적인 처방에 독단 이비전엔 위태로운 경고 신호입니다. 대지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닮은 맑고 단단한 연두빛과 초록의 경계에 서 있는 잎사귀가 비로소 가장 건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모종의 잎 뒷면을 조용히 뒤집어 살피는 숙련된 손길은 이 어린 생명이 대지 위에 서기 전 내부로부터 타락의 징후나 상처의 흔적을 지니지 않았는지 엄격하게 검증하는 농부만의 경건한 의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관행의 함정은 이미 노란 꽃이 활짝 피었거나 작은 열매가 매달린 모종을 선호하는 인간의 조급한 탐욕입니다. 화방이 이미 열린 모종을 그대로 밭에 심으면 생육의 방향이 어긋납니다. 식물은 대지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 안정을 찾아야 할 거룩한 초기의 에너지를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꽃이 피어버리면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생식성장의 불안으로 에너지를 급격히 전환해버립니다. 그것은 뿌리의 확장을 가로막아 식물의 한평생을 나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거나 겨우 작은 꽃봉오리가 수줍게 맺히기 시작한 순결한 상태의 모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땅속 심연과의 온전한 연대를 위한 첫 번째 격식입니다. 더불어 포트 속 갇혀있던 뿌리의 상태도 정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트를 살며시 벗겨내었을 때 뿌리가 하얗고 건강한 실핏줄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뿌리가 포트 바닥을 까맣게 노화된 채 뱅뱅 돌고 있다면 그것은 근계 결박 현상입니다. 닫힌 세계에 너무 오래 가로막혀
야성과 자유를 잃어버린 식물의 슬픈 단면입니다. 이러한 모종은 대지의 품에 안겨서도 넓은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외롭게 겉돌 뿐입니다. 우리는 이 하얗고 신선한 뿌리의 야성을 지닌 모종을 택해 비로소 가로림의 거대하고 열린 이랑 위로 인도해야 합니다. 식재의 적기와 온도의 역학. 자연의 섭리는 인간의 시계가 아닌 하늘의 기운과 대지의 호흡에 따라 움직입니다. 수많은 주말 농부와 관행 농가들이 봄바람의 일시적인 따스함에 쉽게 속아 4월 중순이 채 되기도 전에 토마토 모종을 밭에 내어 심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아직 땅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서두르는 그 걸음은 연약한 식물에게 가혹한 시련이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는 무모함입니다. 토마토는 아열대성 기후가 고향인 작물입니다. 지상부의 온도가 아무리 감미로워도 지온이 최소 섭씨 15도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뿌리는 얼어붙은 듯 모든 대사 활동을 중단합니다. 지온이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토양 속 소중한 인산 성분을 흡수하지 못해 결국 잎이 핏빛 보라색으로 변하며 생장을 멈추는 냉해의 깊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한번 냉해를 입어 세포가 위축된 토마토는 가을날 수확의 계절이 올 때까지 그 후유증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로림 1959의 대지 위에 토마토를 올리는 성스러운 날은 밤사이 최저기온이 온전히 섭씨 10도 이상을 유지하고 늦서리의 모든 위험이 완전히 소멸한 5월 초순에서 중순의 길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태양 에너지가 대지의 심층부까지 도달하여 흙이 스스로 따스한 숨을 내쉴 때 비로소 식물은 이질감 없이 새로운 대지의 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피치 못할 형편이나 대지의 사정으로 식재의 적기를 놓치고 조금 늦게 모종을 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급함에 빠져 발을 동동 구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후 조건과 토마토의 생리적 주기를 이성적으로 계산해보면 이는 결코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대지가 예비한 생명의 시간표는 인간의 계산보다 훨씬 넓고 자비롭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후에 따른 토마토 식재와 수확의 한계선은 가을철 첫서리가 내리는 시기에 의해 엄격하게 결정됩니다. 토마토는 서리를 맞으면 세포가 파괴되어 즉시 고사하기 때문입니다. 중부지방의 첫서리가 보통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에 내린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식재 후 첫 수확까지 약 70일에서 80일이 소요되는 토마토의 생육주기는 늦 여름과 가을의 틈새를 정교하게 파고들 수 있는 넉넉함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형편으로 인해 6월 중순에 모종을 식재하게 된다면 8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어 첫서리가 내리기 전인 10월 중순까지 약 2달간 알찬 완숙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6월 말이라는 최대 한계선에 이르러 식재를 행하더라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9월 초순부터 수확이 시작되어 가을의 청명하고 투명한 햇살 아래서 내실 있게 익어가는 가을 토마토의 격조 높은 풍미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늦은 출발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늦어진 형편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가을의 청명함을 열매 속에 온전히 담아내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이자 자연이 허락한 넉넉한 유해가 되는 것입니다. 식재를 행하는 시간 역시 정교한 과학입니다. 한낮에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1시나 2시경에 모종을 심는 것은 갓 태어난 아이를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급격한 증산작용으로 인해 모종은 이내 생기를 잃고 시들며 생명의 세포가 파괴되고 맙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태양의 거친 기운이 온화하게 가라앉고 대지에 촉촉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나 구름이 포근하게 드리워진 흐린 날입니다. 늦은 오후의 대지에 안긴 모종은 밤새도록 뜨거운 태양에 방해 없이 숨을 쉽니다. 가로림만에서 불어오는 촉촉한 해풍과 안개를 마시며 땅속 미생물과 조용히 첫인사를 나눕니다.
지상부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밤의 평온 속에서 대지와의 온전한 동화를 이루는 이 시간의 선택은 자연의 거대한 흐름에 순응하는 농부의 깊은 지혜이자 이성적 농법의 기초입니다. 심층 경사 심는 법. 토마토의 생리적 특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첫 번째 실전 단계는 심는 방향과 깊이에 있습니다. 작물을 반드시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세워야 한다는 인간의 고정관념을 버릴 때 비로소 대지의 위대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무성과 생장의 준비로서 먼저 토마토 모종의 맨 아래 잎 두어 장을 경건하게 따냅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가 토양 속 유익한 미생물과 만나 부드럽게 아물 수 있도록 그늘진 곳에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숨을 고르는 치유의 시간을 부여합니다. 이 작은 비움의 시간 동안 식물은 주간 내부의 수분 압력을 스스로 조절하며 거친 밭으로 나아가기 전 스스로의 신체를 보호할 1차 방어막을 조용히 형성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적인 깊이보다 훨씬 깊고 넓은 구덩이를 파는 심층 경사 배치를 설계합니다. 토마토 모종 줄기의 3분의 2 이상을 땅속 깊숙이 묻어야 합니다. 이때 모종을 수직이 아니라 북서쪽을 향해 비스듬히 45도 각도로 눕혀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동쪽에서 떠올라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하는 태양의 위대한 궤적을 계산한 이성적 설계이자 철학적 안배입니다. 북서쪽으로 고개를 눕혀두면 식물은 영리하게 반응합니다. 이튿날 아침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기 위해 자연스럽게 광합성의 본능을 깨우며 스스로 허리를 곧게 세워 직립하게 됩니다. 특히 6월의 늦은 식재 시에는 지표면이 태양열로 과열되어 있으므로 이 심층 경사 배치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여 줄기를 땅속 깊은 심연에 묻어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표의 열기를 피하고 장마철의 과습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폭발적인 부정근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흙을 포근하게 덮어 지상에는 오직 생장점 부근의 푸른 잎사귀 몇 장만 남겨둡니다. 모종은 경이로운 저력으로 불과 이틀 뒤 태양을 바라보며 스스로 허리를 곧게 세워 직립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스듬히 눕혀진 땅속 줄기 전체에서는 줄기 마디마디마다 부정근, 즉 실뿌리가 폭발적으로 돋아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래 줄기 표면의 미세한 솜털들은 땅과 만나면 뿌리로 변할 준비를 마친 잠재적 생명세포들입니다. 이들을 땅속 깊이 비스듬히 묻어줌으로써 우리는 식물에게 거대한 뿌리의 대륙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 무수한 실뿌리들은 똑바로 심어진 토마토보다 무려 서너 배 이상 넓고 깊은 대지의 영역을 확보합니다. 인간이 준 인공 영양제에 목을 매는 나약한 가축이 되는 대신 스스로 지하 깊은 곳에 천연 미네랄과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지우고 땅속에서 강인한 면역의 반석을 조용히 다지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식재 초기 수분 공급의 본질과 동적 건조 공법. 모종을 땅속 깊이 묻은 후 대지가 행해야 할 또 하나의 위대한 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재 직후의 완전 관수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의도적 굶김의 역설에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모종을 심은 후 매일 아침 물을 주지만 그것은 식물의 야성을 거세하고 의존적인 연약한 존재로 만드는 과잉 보호이자 나약한 온정일 뿐입니다. 심층 경사 배치를 완료한 직후에는 물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파헤쳐진 흙 알갱이들과 묻힌 줄기 사이의 유해한 공극을 없애기 위해 구덩이가 한바탕 강처럼 출렁일 정도로 물을 깊숙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는 물은 땅속 미생물과 토마토의 뿌리가 서로 살결을 밀착하여 물리적인 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진압의 과정입니다. 흙이 물을 머금고 부드럽게 주저앉으며 모종의 줄기를 빈틈없이 감싸 안을 때 비로소 땅속의 우주는 안정을 시공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관수가 끝난 후에는 농부는
과감히 물 조로를 내려놓고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물 공급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식물 생리학에서는 이를 근계 확장을 위한 동적 건조 자극이라 부르며 가로리 1959의 언어로 바꾸자면 영혼을 키우는 결핍의 시간입니다. 안락한 환경에 처한 식물은 게을러져 지표면에만 얕게 실뿌리를 형성한 채 인간의 손길만 바라보는 나약한 가축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상부의 흙이 바짝 말라가며 생존의 위기가 찾아올 때 토마토는 반격을 준비합니다. 온몸의 에너지를 땅속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고 줄기마디마디의 부정근 세포들을 깨워 수분이 남아있는 하층토의 물길을 찾아 치열하게 뿌리를 아래로 뻗어나갑니다. 이 갈급한 시간 속에서 토마토는 완전한 자생력을 획득하여 독립합니다. 땅속 깊은 곳의 천연 수분층에 도달한 뿌리는 그 어떤 가뭄이 찾아와도 지상부의 잎사귀 하나 시들지 않는 난공불락의 생태적 요새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을 닮은 휴겔컬처. 이 위대한 심층 식재법을 행하기 전 가로리 1959에 철학하는 농부가 대지 위에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격식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식 휴겔컬처의 원리를 이식하는 것입니다. 휴겔컬처 둔덕의 전반적인 메커니즘과 과학적 조성 과정은 이전 영상 6분 24초 지점부터 참고하시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짚과 마른 나뭇가지를 해치고 둔덕의 속살을 깊숙이 파고들 때면 문득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품이 떠오릅니다. 90해의 풍상을 견디며 자식들을 키워내신 어머니의 가슴속은 언제나 우리 사형제의 눈물을 받아내던 깊은 바다와 같았습니다. 휴겔컬처 둔덕 아래 묻어둔 거친 통나무의 거대한 목질층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 버려진 고목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수년간 천천히 부패하며 겨울의 차가운 습기를 온몸으로 저장해둡니다. 이후 한여름 가뭄이 찾아올 때 대지가 목마르지 않도록 제살을 깎아 수분을 내어주는 거대한 지하 저수지이자 어머니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 위에 놓인 탄소질 풍부한 잔가지와 레미얼 치부드, 그리고 완숙된 퇴비는 마침내 대지를 가장 숭고한 모성의 공간으로 재생해냅니다. 레미얼 치부드는 지름 7cm 미만의 젊은 화렵수 생목 잔가지를 파쇄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잔가지와 싹에는 생명의 정수인 단백질, 미네랄, 그리고 가용성 탄수화물이 75% 이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양 속 균사체를 깨우고 유익한 담자균류를 활성화하여 최고의 천연 방역제이자 풍요로운 영양원이 됩니다. 가로리 1959가 왜 이토록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구조에 집착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네덜란드 바헤닝언 농업대학 연구진의 분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지속적으로 투입한 흙은 흙알갱이들이 연대하지 못하고 파편화된 호탈구조, 즉 단립구조로 주저앉고 맙니다. 이러한 흙은 비가 오면 물길이 막혀 진흙처럼 굳어지고 반대로 가뭄이 들면 시멘트처럼 갈라져 뿌리의 미세세포들을 질식시킵니다. 반면 어린 잔가지가 미생물의 소화기관을 통과하며 형성된 떼알 구조, 즉 잎단 구조의 흙은 전혀 다른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알갱이들 사이에 풍부한 숨구멍인 공극을 만들어내어 마치 천연 스펀지처럼 스스로 수분과 산소를 머금고 배출하는 자생적 조절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토양을 단순한 식물 지지대로 보지 않고 대지의 거대한 폐라고정이한 독일 현대 퍼머컬처 학자들의 안목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초기 성장을 지탱하는 물리적 건축과 지주의 역학, 심층 경사 식재와 휴겔컬처의 땅속 메커니즘이 완결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지상부로 향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생명체들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올라갈 수 있도록 물리적 반석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지주대 건축의 단계입니다. 수많은 초보 농부들이 모종이 완전히 자란 후에야
조급하게 가느다란 토마토 지주대 몇 개를 비뚤어지게 꽂아두곤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가을날 거대하게 차오를 토마토의 무게와 노지의 가혹한 태풍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인간의 무지함이 낳은 안타까운 오류입니다. 토마토는 인위적인 지탱 구조가 없으면 지표면을 외롭게 기어다니는 넝쿨성 식물입니다. 하지만 땅을 기게 되면 지면의 습기와 직접 닿아 온갖 병해충의 습격을 받는 지름길이 되므로 우리는 지상에 강력한 수직의 기둥을 세워 바람과 햇살의 통로를 넉넉히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가로림 1959의 일항 위에 세워지는 지주대는 식물의 삶을 지탱하는 연대의 기둥이어야 합니다. 두께 20mm 이상의 단단한 목재 지주대를 준비하여 최소 1.8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하고 일항의 시작과 끝에 거대한 기둥을 땅속 50cm 이상 깊숙이 확고하게 박아야 합니다. 구조의 형태는 모진 바람을 홀로 맞닥뜨리는 외로운 일자형이 아니라 서로의 어깨를 맞대어 연대하는 A자형 삼각 트러스 구조를 지향합니다. 지주대들이 상부의 정점에서 만나 결속될 때 역학적인 기적이 일어나 외부의 거센 횡압력과 태풍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아한 구조적 안정성이 완성됩니다. 이 지주대 사이를 격조 높은 300근이나 천연 막근으로 촘촘히 연결하여 토마토가 기댈 수 있는 살아있는 수직의 평원을 정성스레 마련해줍니다. 모종의 줄기와 지주대를 묶어줄 때의 격식 또한 엄격하고도 다정해야 마땅합니다. 줄기를 지주대에 바짝 붙여 단단하게 동여매는 것은 식물의 숨통을 조르는 잔인한 과욕에 불과합니다. 토마토의 줄기는 성장을 거듭하며 초기보다 무려 서너 배 이상 굵어지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줄기와 지주대 사이에 손가락 2개가 여유롭게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남겨두고 끈을 팔자 모양으로 부드럽게 꼬아 결속해야 합니다. 팔자의 매듭은 참으로 사려 깊은 장치입니다. 바람이 불 때 줄기가 지주대에 부딪혀 외피가 상처 입는 것을 방지해주는 완충장치이자 식물이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숨쉬며 직립할 수 있도록 돕는 대지 위의 품격 있는 배려입니다. 이 단단한 골격이 지상에서 굳건히 버텨줄 때 땅속은 평온합니다. 땅속의 뿌리는 비로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시면을 향해 온전한 확장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대지에 깊은 시면을 다진 토마토는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 자연의 격동과 가혹한 비바람 속에서 위대한 공생을 시작합니다. 지상부에서 펼쳐지는 장엄한 연대와 삶의 성찰, 그리고 새 아들에게 전하는 대지의 진리는 제2부에서 완결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장엄한 대지의 서사를 통해 삶의 철학과 자연농법의 지혜를 매주 전해 들으실 수 있는 고결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로림 1959에서 대지의 품격을 지키며 철학하는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